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제 여기 우리 애아빠 학원 가서 이제 애들을 채점을 주고 종종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좀 생각 좀 해봐.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놓고서도, 뭔가 좀 모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애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 조금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잘 뭐 읽지 않고 저기 한다던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경우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좀 생각해봐, 이런 말들이 이렇게 간접적인 말들이라고 해야 되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질감이 드는 거죠. 말을 해놓고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뭔가를 안 읽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그런 수업 시간에 나왔던 그거 들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잖아. 응? 기억이 나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 왜 기억이 나면은 그냥 잘 생각해봐, 이런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응? 생각을 깊이 해봐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라든가, 뭐 이거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한다 하더라도 앞에 그 경험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앞에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시험에 나왔겠지. 응? 그렇죠. 앞에 뭐 들은 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해봐. 그것은 앞에 내가 배웠잖아. 배운 걸 한번 기억해봐, 이런 말일 거 아니야.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배운 걸 기억해봐.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근데 그 말도 웃기는 거잖아. 배운 걸 기억해봐? 그렇지. 기억을 네가 해봐. 그러니까 기억을 내가, 기억 좀 잘해봐, 기억해봐, 그래야지 될 거라면은, 그러면 한 번 들은 사람이 기억만 잘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억해봐, 그 말에 의해서 또 기억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분명한 건 아니잖아. 그 말 한다고 반드시 기억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기억해봐. 기억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던가요? 안 나죠.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오리무중에 기억을 항상 그냥 문득 이렇게 나지,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응? 근데 기억이 문득 난 기억을 내가 기억했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억해봐, 이 말도 참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문건 쓰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런 경우에. 저기 아마 수업 시간에 수업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왔을 텐데,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남기나요? 동영상을 보고 하죠. 동영상 보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 기억이 안 나냐고 물어보는 거고,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겠지. 그러면은 생각해봐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있을 텐데 그걸 다시 한번 보라든가. 응? 귀찮아요. 귀찮아요. 봐봐. 그럼 귀찮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수밖에. 응? 근데 다시 설명하면 내가 귀찮아. 다시 들어보면 걔가 귀찮아. 응? 그런데 뭐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귀찮으면은, 이거는 걔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내일은 그때 수업 시간으로 다 내일은 끝났어. 그리고 전체의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럼 그때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너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은, 그러면 요건 그 동영상 이미 했던 거니까 그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차라리 그게 낫죠. 응? 말하죠. 애 아빠도 보면은 제가 보면 그걸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채점을 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틀렸다.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사한 문제를 두 문제를 틀렸으면 한 문제 정도는 설명을 해주고 이건 비슷한 문제니까 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막 답이 빗사이로 오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거의 많이 틀려서. 너가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아. 가서 다시 들어볼래? 라고 말을 하면 뭐 듣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몇 분이야? 보통 강의가? 5분? 5분도 안 된다고? 5분. 진짜? 5분에서. 그걸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실은 집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시험이라는 것은 배웠기 때문에 배운 범위 내에서 내라고 맨날 이야기하죠. 만약 배우지도 않은 걸 시험에 낸다면 시험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자, 그래서 배운 범위 내에서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배운 적이 있다는 얘기야. 배운 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기억이 나는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이치. 이거 보이고 들렸던 그런. 자, 맨날 우리가 뭔가 일어나는 이치를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어서 인은 뭐겠어요? 앞에 들은 경험이 인이겠죠. 응? 또 문제를 보고 들은 경험이 인이에요. 그럼 연은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조건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고, 이 연인데, 자, 바로 이 연에 따라서 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이 연을 당기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인이 일어난다고요? 아니, 그것이 꼭 조건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인연이라고 하는 요게 돼야 일어나는 거야. 두 개가 이렇게 뭐 결합이 돼야 어찌됐건 그러니까 뭔가를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실체가 아니니까 하여튼 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일어나는 거야. 이거 연이 뭐 위아래 상하 수직구조 이런 것도 아니고 얘하고 얘가 단순히 이렇게 저기가 뭐 어떤 뭐 물질 화합해서 뭐 저기 되듯이 그렇게 돼야 어떤 조건 또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의 이 상황이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 지금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딱 이게 눈으로 보이면은 문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야. 그러면은 과거의 경험이니 인해서 지금 기억이라는 이름의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는 이치. 그런데 이 기억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이 반드시 그러해요. 근데 안 일어나는 것은 왜 안 일어날까, 기억이? 왜 안 일어날까? 인연이 아니라 나라는 게 끼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관념이 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 일어나기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머리를 뒤에 짜내려고 하고 막 내가 기억해내려고 하고 이러면 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응? 순수하게 문제가 보이는 즉시 기억이 나독되어 있는 거야. 응? 근데 여기에 나가 들어있으면은 나라는 관념 상태면은 그 기억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암기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관념과 함께 나라는 관념과 함께 된 것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달달 외우고 그것이 난다는 나라는 관념과 나라는 관념이 이제 관념 상태가 연이 돼서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들을 때는 나라는 관념이 별로 없지요. 왜냐면 멍청이 들으니까. 내가 뭐 잘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나라는 관념이 그렇던데 들을 때는 멍청하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나라는 관념이 강하진 않아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은 열심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풀려고 하면 그게 날 수가 있어. 나라는 관념과 함께 경험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기억한 자기 그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돼버려서 삶의 자유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되기가 어려워. 왜? 관념에 자꾸만 매여가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소위 말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듣는데 멍청하게 듣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이 별로 작용되질 않아. 그러면 시험 볼 때도 아예 나라는 관념이 없으면은 그래도 기억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시험 볼 때는 또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해. 기억하려고 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러면 시험 볼 때도 그냥 멍청하면 오히려 기억이 잘 날 텐데. 애쓰니까 또. 최소한 그래도 시험이라도 내가 안 걸 하나라도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럴 거야. 어?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애들은 답을 찾고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연필 굴리는 거라든가 그냥 보면 그냥 적응적으로 떠오른 대로만 찍어가는 게 나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때 멍청하게 들렸던 게 실제로는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최소한 시험 때는 좀 진지해져. 자기가 아는 걸 한번 발견해 보려고는 하고, 없으면 연필이라도 굴리고 해. 굴리려고 그래. 이러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찍으려고 하면은, 내가 요즘에서 뭘 찍을까? 이래서 하면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멍청하게 그냥 빨리구만, 아무거나 보고, 적응적으로 그냥 뭔가가 감으로 그냥. 때려잡아. 나 학교 다닐 때 주관식도 찍었죠. 주관식 어떻게 찍냐. 문제가 나왔어. 그냥 떠오르는 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주관식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 내가 한번 하자면은, 도덕에 꼬맹이 중에 내가 가르쳤다는 애 중에 해탈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교 부분에 대해서. 답이 해탈이야. 근데 얘가 이걸 틀려왔더라고. 해찰이라고 쓰는 거야. 해찰하지가 않대. 듣긴 들었는데. 네, 듣긴 들었는데, 얘가, 야, 이런 거는 중요해. 뭐 이랬겠지. 나올 수도 있어. 이랬겠지. 근데, 아니, 답을 딱 봤는데 내가 뻥 터져가지고, 답이 해찰이야. 해찰아, 선생님. 야, 해찰하지 마. 뭐 하지 마. 할 때. 그래서 틀려왔더라고, 얘가. 그래서, 참. 기억이 안 나는 거는요. 내가 뭘 찍을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머리 굴려서 이래서 하지 말고, 바로 직감으로 감으로 그렇게 그냥 하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찍으니 다만 피하고 찍은다가 돼. 그런데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냥 읽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뭔가 그냥 자기 막 되는 대로 그냥 하면 오히려 봐요. 반드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들림이어도 조금만 되면 반드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경시대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아들한테도 이제 그랬고 모르는 문제는 크게 체크를 해놓고 애들이 우리처럼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갖고 시험의 경험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여하튼지간에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문제 붙잡고 있다가 아는 문제도 놓치니까 아는 문제 먼저 쫙 풀어놓고 모르는 문제 체크해놓고 아는 문제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니까 모르는 문제를 풀어라.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라. 그러는데 이제 막 시간이 가잖아요. 1시간인데 뭐 한 20분 남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 모르는 문제 중에서도 절반은 해결이 됐는데 절반이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확률이 있는 문제를 잡아라 일단은. 그래서 그거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도 안 되면 그 OMR 카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가 생각했던 좀 문제 객관식인가? 아니 뭐지? 주관식 뜻이. 예, 개관식도 있고 그냥 단답식 숫자. 그리고 서술형 마음을 아니면 이게 풀이하는 과정에 옆에 아니, 넘어 풀이하는 과정은 없고요. 그냥 OMR 잡아 이제 뭐 260, 350 이렇게 쓰는 단답식. 그러면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찍긴 찍어야 돼. 응? 얘들아. 근데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 찍는다는 것은 최종의 카드야. 미리 쓰면 안 돼. 아주 해봤는데 안 되면 쓰는 카드인데 아주 근접한 답을 써야 돼. 그렇게 말해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지금 권사님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애들한테 시험을 다음 주에 떠볼 건데 말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웃음이 나와가지고 너가 울어. 근데 봐요. 아니 선생님이 찍는 걸 가르치려고 왜? 자 그거는 단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은 그냥 딱 봐서 모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고민하는 게 이 어긋나는 거예요. 고민하면은 힘들어져. 근데 애들은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자, 그러니까 딱 시험 받자 말자. 이야기한 대로 쭈르륵 나가. 그 중에서 보자 말자. 답이 나온 것만 체크하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 응? 여기 그냥 적시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자, 끝까지 그렇게 해서 적시 떠오르는 거 체크하고 적시 떠오르지 않으면 지나가.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지 않는 것을 또 처음부터 또 끝까지 그냥 봐요. 그래서 또 떠오르는 것은 체크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또 지나가. 응?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꼬맹이들이 하기는. 그래서 그거 잘하는 거예요. 또 돌아와. 이제 또 비어있는 것만 또 봐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기는 전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탁탁탁 풀긴 하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몇 분 남았다고 딱 말을 하니까 이제 또 그 애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OMR 카드 그 작성하는 시간을 놓쳐서 아는 문제도 못 기입할까봐 또 그것부터 또 해놨던 문제들을 다 기입을 하고 있더라고, 꼬맹이들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밀려서 OMR 카드를 작성한다든가. 그거를 말을 해줬죠. 또 이거 밀려 쓰거나 당겨 쓰면 안 된다. 모르는 거 체크해놨는데 2번을 모르는데 또 1번다 2번다 이건 망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가 체크한 번호는 정확히 체크를 안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시험번호 요령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려줘야죠. 요령을. 자, 그래서 이치로 보면요.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읽기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읽기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기를 잘 읽어야 돼. 왜냐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패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아는 문장이 나오면은, 그냥 그렇다고 때려잡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제대로 읽어보는 것 같아도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아. 아예 그런 말이라고 그냥, 몇 개 단어가 보이면 아예 그런 말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딱 그 말씀 맞으신 게 우리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문제 절대 잘못 안 됐으니까 잘 읽어보고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만 내가 했어요. 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네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만 고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봐. 근데 못해요. 계속. 생각해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보는 요령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은 옛날처럼 미련하게 하지는 않겠어. 응? 너희들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관념하에서 했고,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는 한 건데 만약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힘도 안 들이고. 공부를. 어. 그 노하우를 점수 받아서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예요. 우선, 이제 시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험부터 거꾸로 가보면은, 시험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시험은, 잘 풀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잘 읽는 거야. 그냥 문제만 또박또박 잘 읽어야 돼. 문제는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문제를 잘 읽는다는 것이 그냥 때려잡는 게 아니라 문제도 이런 말이야라고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리면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생각에는 항상 패턴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아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그냥 그런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되게 선입관이, 그래서 선입관이라는 거잖아. 상대방 말 몇 마디만 나오면 벌써 역시 너는 벌써 그런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다 짐작을 해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선입관도 갖지 말고, 요 문제를 또박또박 잘 읽어야 돼, 문제를. 근데, 문제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막 풀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읽기만 해. 좌우지간 도의 상태가 잘 그냥 읽기만 해. 나는 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작용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지 읽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이게 알아지는 거죠. 문제가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봤자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야. 이제 삶이 무겁고 힘들만 해. 그래서 그냥 문제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떠오르면 그러면 쓰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그럼 문제를 잘 읽어. 문제만 잘 읽고 우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답이 떠오르면 표시하고, 모르면 그냥 또 넘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 그렇게 끝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표시한 것 빼고 나머지를 또 똑같이 그냥 문제를 또 읽기만 해. 그럼 적극적으로 떠오르면 그러면 되고, 안 오면 또 넘어가. 이게 몇 번 그냥 반복일 뿐이. 여기에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기억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숫자들을 찍었더라고요. 뒷문제들은 내가 보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맞은들 그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는다는 것은. 아니, 그것도 주관식으로 찍었더라고, 숫자를. 하여튼, 이제 시험은 그렇고, 그럼 공부하는 요령. 공부하는 요령 또한, 요령이 아니라, 즉, 원인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이 있어야, 어떤 연이 있을 때 이 인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인이 없으면은, 한 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연이야. 지금 이 문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서 알아지든, 또는 저 문제를 틀어줘서 귀로 들려서 알아지는데, 지금 이거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럼 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또는 기억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이 조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과거 경험도 없어. 들린 경험도 없고, 보인 경험도 없고, 또는 연관된 어떤 경험도 없어. 그러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기억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막막하고 깜깜해. 연관된 게 있으면은, 생각하는 것이 패턴적으로 돼서 추론이, 추측이라는 것이 작용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기억으로 놔야 돼. 이것도 내가 추론하거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야, 그냥. 즉, 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작용은 아예 거기에 추론이니, 추측이니, 짐작이니, 또는 이게 연역이니, 기납이니, 온갖 그런 말들은 다 작용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반드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막 힘들지. 그래서 내가 막 애써서 어떻게 했으면 그게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응?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의 상황과 같아야 되는데, 그때의 상황보다
더 애를 쓴다든가 더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만 기억이 날 수가 없어. 즉 인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지금 어떤 상황과 과거의 경험이 지금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된 인연이어야 되는데 그 문제와 인연되지 않는 상황이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겠죠.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어떤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 최선이고 뭐 차선이 어디 있어?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뭐 인연생인데 그거 하나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2개, 3개, 뭐 10개가 일어나야 그 중에서 뭐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하나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어? 그렇게밖에 작용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그 순간의 인연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공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딱 문제가 와서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날 가능성은 뭐가? 그 가능성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어떻게 높아질까? 들은 적이 많을수록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기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요, 경험이 많을수록. 자, 보이는 경험이 많았던, 들리는 경험이 많았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 과목은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고 외우지 않아요.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꾸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그냥 편안하게 읽기만 하면 돼. 반복해서. 그래,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야, 너 게임은 하고 싶고, 부모는 밖에서, 게임 소리만 나면은 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공부해. 옛날에 이제 중학생들 데리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야, 그냥 암기 과목을 크게 읽어. 그냥 크게 막 집이 찌렁찌렁 하도록 부모가 다 들리도록 그냥 뭐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그렇게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놀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야, 내가 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봤잖아. 그러면 나도 좀 놀아야지. 뭐 엄마 아빠는 맨날 일만 하나? 나도 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좀 놀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공부했다는 걸 표를 내야 돼. 그러니까 암기가 같은 거 막 크게 막 읽어.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냥 크게 읽어. 그냥 그러면 돼. 그냥 애쓰지 마.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읽고 또 읽어. 한 번 읽고 다 읽었지? 또 읽어. 그래가지고 1시간 됐나? 1시간 됐으면 30분 게임해야지.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엄마 아빠 뭐라고 하면 딱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라니까. 엄마 아빠는 뭐 맨날 일만 하고 사나? 엄마 아빠도 뭐 일할 때는 일하고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했으면 저녁에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잖아. 나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뭘도 시끄럽게 게임도 좀 해야 되잖아.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단지 뭐 읽고 또 읽어. 최고의 암기 방법이자 최고로 기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학 같은 거예요. 수학 같은 것은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안 되죠. 자, 수학은 어렵지. 참으로 어렵지. 자, 수학은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에는 요즘 동영상을 들으면 동영상을 똑같이 보고 또 봐. 그 다음에 수학은 반드시 풀어봐야 돼. 풀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고 또 봤으면 한번 풀어봐. 자, 풀어보는데 애쓰지 마. 그러니까 막 수학이 하기 싫잖아. 응? 왜냐면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막 풀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한번 풀어봐. 그냥 풀어보는데 어디에서 걸리는지를 내가 한번 그걸 알아야 돼. 문제는 완전히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모르는지를 아는 게 수학 공부야. 공부는 중요한 것은 뭘 아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야. 안다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자꾸 그냥 자꾸 그냥 읽으면 돼. 자꾸 읽으면 돼. 그러니까 계속 앱이 시험을 해서 주더라고요. 보기 전에. 근데 딱 채점을 줘보니까 그 딱 걸리는 게 보여요. 어떤 데에서 이해가 걸리는지가 어떤 애가.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말고 너 어떤 부분을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그 가서 교과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 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공부를 잘하는 비법은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뭘 아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너가 공부 잘하는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 작용이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기억이 맞은 문제는 좋거든요. 동그라미 쳐있고. 근데 틀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틀린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굉장히 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틀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테스트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 맞는 거에만 목표를 두는 거예요. 애들 다 이런 부모들이 맨날 결과에만 신경 쓰니까 그렇지. 아니요, 걔는 심해요. 그게. 그래서 막 괴로워해요. 오늘은 망했어. 난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 이러면서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결국 그렇게 된 것도 네. 다 인연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과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또는 자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게 느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너 그러니까 그런 게 싫지. 그렇게 되지 않는 비법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해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는 것은 아는 건데 뭐. 그런 애들이 발전성은 있더라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감하게 쿨하게 받아들이고. 자,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선생님이 그런 점을 칭찬을 해줘야 그게 관심이 날 텐데 선생이나 부모나 맨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나지 않고 그냥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적금하려니까. 바로 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내가 시험 문제 많이 맞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이고 정말은 과연 입시면은 입시에 가서 봐야 되는 거기에 가서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지금은 연습이잖아. 연습에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시험에서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걸 칭찬해야지. 아는 걸 많이 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뭘 모르는지를 알고 선생님 저는 이걸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걸 칭찬을 해줘야 돼. 그래 얘처럼 말이야 이게 모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아예 문제 전체를 수학이나 문제 전체를 막연하게 아예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절대 그것을 알게 될 수가 없어. 야 일단 한번 풀어봐. 근데 반드시 결과를 맞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모른다. 이러면 칭찬해 주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중에서 진짜 이 풀어가다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뭘 모르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너는 굳이 꼭 문제를 푸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이걸 발견하는 이게 훌륭한 거고 이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되는 거야. 이걸 칭찬해 줘야 돼.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수행도 똑같지요? 그러네요. 왜? 봐요. 모른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봐요.
내가 뭘 모르는 줄 알면은 다른 공부하다가도 텔레비전 보다가도 이거네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시험은 공부를 잘하려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제일 처음에 너무나 막연하게 한 것은 그럼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실제로 풀어봐야 돼. 근데 답을 끝까지 잘 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풀어가다가 요 점은 모르겠네. 요가 딱 걸리네. 여기서 걸리네. 요걸 모르겠는데 요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고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학생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걸 칭찬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되는 하나의 실초이자 단초가 되겠네요. 그래요.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응?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모르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는데 이야기하다가 그거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야. 맞아요. 문득 그렇게. 근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은 듣는 게 아무 그런 효과가 없어.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풀리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엉뚱한 데에서 풀리는 그래요. 그거와 똑같은 위치. 응? 자, 그래서 애쓰지 말라고 해. 힘들지 말라고. 그냥 모르는 것을 안 하면 된다. 그걸로 수행해. 그걸 시작인연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때 뭔가 이 구체적으로 뭘 모르는지를 아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동영상 그 강의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 될 거고 또는 그 참고서 풀이를 한번 보면 돼. 응?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자,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는 거야, 온다는 것은. 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어디 책 다른 거 보다가 다른 강의 듣다가 다른 저 동영상 보다가도 문득 그거네 이렇게 알아질 수가 있어. 근데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작용될 수가 없어. 내가 옛날에 토익 시험을 한때 한 8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이렇게 점프한 적이 있어요. 950까지. 그때 공부하던 방식이 딱 저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모의 시험지가 있어요. 그 전체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내는 거예요. 점수를 내. 그럼 이제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럼 이제 맨날 점수가 고만고만해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러다가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한 거야. 틀린 문제만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게 일종의 오답 노트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딱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맨 똑같은 데서 틀리더라고. 맨 비슷한 항목에서 틀리고 맨 비슷한 걸 모르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고서는 그거 하고 나서 점수가 확 올라버렸어. 그게 진짜 모르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 틀리고 있는 거지. 우리 시스템 중에 오답 노트 풀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제가 이걸 추천을 해서 얘 아빠가 이 체인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부터 3년은 2년 반에 자, 그런데 단순히 오답 노트만 하면 돼요. 자, 수학 문제는 봐요. 이거는 모르는 거야 라고 그냥 통째로 모르는 효과가 없어. 이게 수학을 이렇게 풀다가 어느 부분이 그런지 이렇게 알아줘야 돼. 암기는 그냥 맞고 푼듯이 틀렸다는 것이 아는 게 그게 모른다는 거야 그냥. 응? 근데 수학은 그게 모르는 게 아니야. 문제 전체를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럼 아무 효과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동영상을 그냥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걸 잘하고 싶지?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한번 실제로 풀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걸린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이야 라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을 칭찬해야 돼. 그렇게 야, 문제 전체를 몰라 이러면은 칭찬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생님 저는 풀어가다가 요
이해도 안 되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이런 애는 어떻게 다시 들어. 그럼 다시 들어야지, 그거는. 요렇게 하면 요를 칭찬해줘야 돼. 요렇게 하면 칭찬해줘야 돼. 그래야 또 풀어보게 되거든. 야, 너 이거 발견했어?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 발견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발견을 칭찬해야지. 답 말 맞은 거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모르는 부분이 이거라는 걸 알았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훌륭하다고. 바로 그때 공부하는 거야. 조금 그렇게 하면 좀 텐션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 과목은 봐요. 암기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실증나고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읽어. 그냥 그것도 큰 소리를 읽을수록 좋아. 왜? 큰 소리를 읽으면은 눈과 귀의 결합이 돼. 엄마 목 아파.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또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 야, 그래야 엄마 아빠가 너 공부하는 줄 알고 너가 게임을 해도 안 마락하지. 너가 공부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 게임하면 게임하는구만 마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엄마 아빠가 다 알 수 있게 표를 내고 공부해. 표를 내고 공부할수록 좋은 거야. 큰 소리 낼수록 좋은 거야. 왜 그래요? 우리 경험은 그냥 이렇게 하면 눈의 경험일 뿐인데 소리가 나면은 기억의 경험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기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 있지. 자, 보임이 공부예요. 들림이 공부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다 막 내가 애쓰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 이런 건 그냥 생각 소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별로 없어. 저급한 공부법이네요. 미련한 공부법이에요. 미련한 공부법. 자, 그래서 공부 또한 수행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미련한 공부법일수록 바른 공부에 아닐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행 똑같지요? 네. 잘못된 수행이 어려워. 바른 수행은 정말 쉬워. 네, 잘못된 수행은 애쓰게 돼. 자, 그래서 큰 소리를 읽을수록 암기가 뭐 큰 소리를 읽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아. 왜? 경험이 그냥 눈으로만 하면 눈의 경험은 끝나지만은 큰 소리가 나면은 기억의 경험까지 있고 요 입의 느낌 경험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 과목은 약간 막 고민하지 마. 애올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읽고 또 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뭐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그 인연 작용이 있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연이 될지 모르니까 그 기억이 일어날 때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힘들게 할 거 없어요. 자, 수학은 생짜배기로 모르는 것은 그러면 우선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돼서 한번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정말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이제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는데, 풀어봐서 잘 맞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아니야. 이래 되면은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그 관념이 빠져가지고 그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대충 읽어버려가지고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이거는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 관념에 빠지기 십상인 거예요. 모른다가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가 진정 수행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상태가 바로 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바른 자각이 일어나게 돼. 똑같아요, 이치가. 자,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을 칭찬해줘야 돼. 보여요? 정작 모의고사에 잘 보고 본고사에 망치 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모른다는 것이 많이 알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본고사에 가서 맞을 확률이 높아져.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야. 뭐 요즘 수능이 아니라 학교의 성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내신? 내신. 그게 있어서 어떤 일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실 그거는 그것만 이야기한 거잖아. 삶의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봐요. 모의고사는 많이 틀릴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틀린 경우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건 모른다는 것이 많이 확인될수록 그 경험은 기억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의 그 즐거움의 그 어떻게 보면 성취감의 요게 기억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그 말했던 친구 있잖아요. 내가 걔한테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막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뜨겁다 하니까 너가 이게 틀렸던 경험 때문에 다음엔 안 틀릴 수가 있다고. 그렇지. 네, 근데도 못 받아들이더라고. 뭐 하나 할 수 없어. 거의 뭐 그러니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시절 인연이 안 돼서 아니니까. 시절 인연.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는데 네가 그것을 맞으려고 하고 다 풀려고 하면은 어렵겠지만은 그럴 거 없어. 자, 단지 풀다가 뭘 모르는지만 알면 돼. 그게 훌륭한 거야. 정말 그게 키포인트. 애들을 그 칭찬해줘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뭔지가 오늘. 그래요. 그것이 전부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가령 그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해가지고 막 망했다라고 그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들이 맨날 결과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걔네 부모도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글쎄. 어디에서 경험이 그렇죠? 있든 그렇게 작용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네. 이건 그냥 빤한 거예요. 빤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우리 아들 생각나는데요. 딱 대놓고 너 이래서 이랬어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평소에 했던 거 있잖아요. 평소에 보고 들었던 거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얘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것들이 그게 칭찬이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소위 좋다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 결과에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완결된 게 아니죠. 모른다는 것은 완결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것이 사실 결과적으로 막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칭찬해 줌으로써 이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이런 과정이 끝이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반드시 끝이어야 될 과정이야. 모른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어야 될 과정이야. 그러면 그 수학 공부 그것이 우리 또 삶하고도 다. 물론 암기 과목도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암기 과목은 틀리면 그 즉시 그게 모른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거는 따로 풀어봐야 되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 그건 그냥 읽으면 돼. 그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돼 그냥. 네. 그렇지만 수학은 막연하게 몰라서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수학은.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봐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참고서를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막연하게 모르는 걸 막연하게 보면은, 이게 다음에 또 몰라.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비결, 힘쓰고, 힘들게 할 거 없어요. 힘들게 할 거 없어요. 저는 일단 오늘 하나 얻어갖고 가는 거는 애들 칭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공부못하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걸 정말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굉장히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인데 그런 포인트. 그래서 제가 수행 문답을 할 때 안다는 놈이 있으면 개박살을 내고 모른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 모른다 그러면 훌륭하다고 바로 그래야 도가 된다고. 그럼 당신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안다는 놈을 개박살 내지 모른다는 사람을 개박살 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면은 박살이 안 나고 아는 척하면은 박살이 난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그것도 이렇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더 알아야지 박살이 안 나는구나. 이 영상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자꾸 남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은 왜 나만 맨날 깨냐고. 아니, 다른 사람은 안다라고 아는 거니까 안 깨지. 너는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저는 아는데 잘하는데. 그럼 뭐, 적수에서. 당신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긴 한데 이렇게 막 그 뭐지? 우리 그 주마상 같은 거 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제가 그거는 아는데 하고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난 속으로 아니 안다면서 제 질문 왜 나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나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면 당신과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라고. 어? 모른다는 거라고. 아는데 왜 안 돼? 알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아는데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아는데 안 되진다 이런 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게. 그렇지. 예? 근데 그 안다라는 거에 속아 있는 거야. 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사람은 개박살을 내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무참하게 깨는 거지. 근데 봐,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저는 뭐라고 말 못 하겠네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맞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들 뿐이잖아. 응? 그런 사람은 절대 깨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칭찬해요. 아, 바로 그게 도라고. 응? 바로 그게 도라고. 훌륭하다고. 근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박살을 근데 내요. 무참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이런 수행자분이 아니고 그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평소에 뭐 어렸을 때도 모른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용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는 네. 잘못된 관념, 잘못된 이해에서 된 거죠. 네, 모든 누가 뭔가를 질문하면은 조금이라도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쓰는지 몰라. 그래서 맨날 제가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 자기는 모른다는 그 자각으로 그리스 최고의 현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소크라테스 안다 하면은 자기들이 안다고 그 당시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막 안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하는 그걸로 최고 현자를 받았다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해. 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 도대체 말을 갖다가 도대체 어디로 듣는 거야? 그리고 봐요. 모른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뭐라 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우보거사한테 별로 반감이 없는데 우보거사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안다는 사람이 안다는 사람. 그런데 아는 게 아니면서 우보거사가 깨면은 막 분하고 막 그래서 시키 다시 나한테 오는 거 봐라.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일동 굽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참으로 참 공기 같은 일들이죠. 안다라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다 관념에 빠져서 그런 거야. 나라는 그 자존감. 도대체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나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나 없음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준비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 있는 삶은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애쓰면 일단 맞네 하기도 전에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피곤하고 스스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을 스스로 부자여야 삶이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도 하기 전에 일단은 에너지 소비가 많네요. 그래요.